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경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비트코인 상승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관점들이 만들어졌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만들어졌나 처음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하락 구간부터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바닥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봤었던 이 하락은 모든 하락 이슈가 겹쳐서 나왔었던 하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매도추이, 특히나 독일 이슈 등 그러한 것도 있었고, 마곡 14만 개 또는 7만 개가 나온다, 개인한테 뿌려지기 때문에 매도세로 책정될 것이다 라는 이슈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채굴자가 항복하기 시작했고, 채굴자가 개인지갑 이동하고 매도를 한다는 등 매도 항복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구간에서 터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겹쳤을 때 중요한 것은 하락하는 가격이 특정 가격에서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이슈가 터졌을 때 53K를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슈가 겹쳤을 때도 53K를 못 터졌을 때, 모든 악재, 그러니까 큰 악재가 다 터졌음에도 53K를 하방이 탈하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 이보다 더 큰 이슈가 없다면 사실 반등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구간이라고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구간은 그냥 RSI가 리버싱 된다,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다라는 내용보다는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구간을 만나고 나서야 반등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요소로서는 꽤나 좋았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3K를 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이라는 관점이 7월 8일, 7월 9일로부터 생겨나게 됐고요. 처음에는 작은 상승, 저항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쉽게 못 나가다가 갑자기 상승세가 급해지는 구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관점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자 상승으로 인해서 일봉과 주봉이 크게 바뀐 편에 속하고요. 일단 일봉 차트에서는 흔히 말하는 장기적인 관점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 속합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일봉 차트에서 3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3개월 또는 4개월 정도를 보게 되면요, 5월 초에 발생했었던 저가를 이탈시키고 장기선을 이탈시키는 움직임이 나와줬었고, 이때 한 번에 무너뜨리기보다는 약간의 추세 리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반등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진짜 하락이 꽂히게 됨으로써 이 장기선을 이탈시키는 움직임이 하락을 암시했다라는 해석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암시라는 대목에서 지금 구간과 비교를 해보면요, 현재 구간은 장기선을 상방 이탈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 사실 이후의 부분은 안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암시를 했던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상승이 꽂힐 수도 있겠다라는 해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만큼 관점을 형성시킨 것이니까요. 그래서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고, 이 어제자 캔들도 사실 좋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추세 리테스트도 가져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 밑꼬리로 인해서 밀어올리려는 의지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정 지을 수 없는 건 이번 상승이 한 번에 올려줄지 아니면은 하락이라는 걸 리테스트하고 꽂아줬던 것처럼 상승이라는 것을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려줄지, 이런 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사실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상승 추세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바로 주봉 차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2주나 3주 전까지는 주봉 차트상 굉장히 암울한 구간이 왔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음봉이 꽂히고 이 해당 음봉을 한 번에 말아 올려주지도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양봉조차 시가나 고가를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면 DCB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안 들었었어요. 하지만 최근자에 벌어진 상승으로 인해서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자칫하면 긴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깨지고,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해석이 되는 편입니다. 이번 1주 또는 2주간의 가격 회복에 따라서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곳이 현재가거든요. 현재가가 중기선 위로 올라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봉의 시가 고가 모두 올려줬고요. 이에 따라서 단기선이 따라올 확률도 조금 보여주는 편입니다. 단기선이 따라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장세를 계속 유지해준다면 정배열을 유지해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단기선과 중기선 간의 대들을 암시했었던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같은 장이 계속된다면 사실 일시적인 이탈은 못 막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기선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상태고, 단기선을 급격하게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일시적인 이탈은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시적인 이탈 이후에 정배열을 계속 유지해준다 라는 그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작 전부터 뭐 이격을 벌려가면서 상승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격을 줄이고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다시 이격을 늘려가는 수순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땐 23년도 10월 달부터 시작했었던 큰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잠깐 멈추고 뭐 기간 조정이든 아니면 큰 조정이든 잠깐 멈춘 다음에 이 추세가 유지되는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이평선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그 이평선으로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평선을 비교할 때 저는 16년도 8월부터 10월을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 이 16년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가져가고요. 크게 무너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800 근처부터 뭐 $450 근처까지 40%가량 무너졌었던 구간이죠. 뭐 어찌 보면은 절반가량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중기선을 침범하는 구간이 발생하고요. 이대로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었던 순간에 가격은 회복하고 단기선과 중기선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요. 16년도 이후 17, 18년도 불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캔들을 지우고 이평선만 보면은 지금 구간과 크게 다를 것 없다라는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사실 이 구간이 조금만 내려오게 되면은 이평선을 늘렸다가 줄어들었다가 뭐 마치 볼린저 밴드 해석과 똑같은 확장과 축소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을 비교하게 되면 지금 구간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논리를 더했던 게 반감기 이후에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더했었었죠. 그래서 매우 닮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하면 정배열만 유지해준다면 상승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나온 캔들들이 정배열을 유지해준다면 주봉상 정배열을 유지해준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시장을 상승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봉 캔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땐 뭐 1주 하나 두 개 더 나와서 이때 뭐 비비고 뭐 시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기대하지 않을 것 같고 한 3개 정도 나왔을 때 앞으로 3주 이후부터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뭐 단기적인 부분에 크게 제가 뭐 기대한다 또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은 사실 중요했던 부분은 많이 지나간 것도 맞고 제가 봤을 땐 지금 구간은 상승 의심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승 의심 구간이 뭐냐? 제가 봤을 땐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해서 확정 짓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말할 때, 친구들한테 말할 때 나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뭐 현금이 있는 경우라면 나는 뭐 고점을 넘기면 사겠다. 또는 신고점을 갱신하는 순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그때 사겠다. 또는 이거 한 번에 못 올린다. 조정 오면은 주워 담을 것이다. 또는 그 말보다는 원하는 가격이 오면은 사겠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은 불장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올라야지 불장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올라가면 사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상승에 대해서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에요. 과거 차트를 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모두 다 상승을 말했었고 근데 그 과거보다 더 전을 보면 분명 상승 의심 구간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상승을 의심하는 구간이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고 있는 구간에서 나오는 캔들은 굉장히 뻔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당장 뭐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래의 비트코인 밀어주겠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큰 양봉 캔들이 꽂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의심 구간에서는 그냥 작은 캔들,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작은 캔들로서 올릴 것이고요. 이렇게 작은 캔들만 찍히면서 사람들을 애태우다가 점점 못 참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못 참겠다는 사람들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많아지다 못해 빅메로나가 터지면 그때서야 이제 큰 양봉이라고 볼 수 있는 캔들이 찍히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승 의심 구간을 해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상하는 미래 그림까지 말씀드렸고 상승을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캔들은 좀 작은 게 찍히더라도 그냥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으로 좀 잔소리 좀 할게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 2분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까지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없었던 것 같고 거기서 많은 말들이 들렸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실망했다라는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크게 대응을 안 했어요. 왜 대응을 안 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뭐 열성 팬, 고정 시청자, 좋게 보는 사람들은 댓글 안 달아요. 뭘 하던지 간에 그냥 지켜보고 그냥 늘 그랬던 대로 그냥 시청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크게 표출을 안 합니다. 근데 유독 이제 뭐 막 투자한 지 반년 또는 뭐 3개월 된 사람들이 모든 불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꼴인데 제가 대응을 할 리가 없죠. 무슨 내용이든 비꼬아서 말하는데 그런 내용에 제가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과정은 그냥 크게 잃어보는 경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좀 다르다,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욕하셔도 돼요.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많은 고수들,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을 지켜보면 그 과정 중에 많이 잃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본다?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많이 잃는 건 틀린 게 맞습니다. 근데 많이 잃는 것 가지고 내가 결론을 실패로 귀결한다?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번 하락이 너무 컸다라는 내용도 사실 웃깁니다. 하락률이 클 수는 있어요. 엄청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크립토 시장에 비하면 모든 것들이 3분의 1 수준의 공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정말 못 버틸 만한 하락이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버틸 만한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을 못 참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는데, 못 참는 사람들 첫 번째는 그냥 투자 경력이 굉장히 짧을 것이고, 또는 반대로 길지만 매번 하락을 그냥 피하고 외면을 하고 쳐다도 안 봤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크립토 투자를 하는데 그리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애써 제가 설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특정 코인에 투자해서 10배 먹고 뭐 5배 먹고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읽다가 많이 벌고 그런 걸 반복하게 되는데 시도조차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적게 읽고 뭐 적게 버는 방법도 있고, 많이 읽고 많이 버는 방법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적게 읽고 많이 버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 시장에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읽고 많이 버는 매매를 하다가 적게 읽고 적게 버는 매매를 돌아가려고, 또는 그냥 적게 읽고만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쉽게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든 것들을 회피하고자 감정적인 매매를 했다,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바닥에서 못 잡고 있던 사람들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정상적인 매매를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그렇게 크립토에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매매를 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제 비판을 회피할 생각도 없고 칭찬을 즐길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